오전 8시 휴대폰 알람 소리에 좁은 침대에서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문 밖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은 내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낡은 벽지 곳곳에 붙은 빨간 독촉장들, 3개월째 밀린 월세 45만 원. 그 금액은 내게 숨막히는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고물상에서 일하며 겨우 버티고 있는 25살의 삶은 언제나 위태로웠습니다. 띵동. 갑작스러운 휴대폰 알림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부동산 김 과장이라는 이름이 떴을 때 나는 곧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윤 씨. 김 과장입니다. 혹시 월세 때문에 연락하신 건가요? 네,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번 달은 조금만 더. 내 말을 끊고 김 과장님은 조금 이상한 말을 전했습니다. 아니요. 월세는 집주인 할아버지께서 직접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하시네요. 직접이요. 왜 갑자기요? 평소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받았는데 나는 영문을 알 수 없어 의아했습니다. 저 월세 3개월이나 밀렸는데 할아버지께서 화내시지 않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목소리는 오히려 차분하셨어요. 연세가 많으셔서 은행 업무가 불편하신가 봐요. 오늘 중으로 한번 가보세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외면했던 현실이 바로 눈앞에 닥친 기분이었습니다. 3개월치 밀린 월세 중 겨우 한 달치밖에 마련하지 못했는데 이 돈을 들고 가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지. 시간을 좀 더 달라고 부탁드려야겠다. 냉장고에 남아있는 라면을 끓이면서 내 유일한 보물인 낡은 필름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물상에서 먼지 쌓인 채 버려져 있던 것을 내가 직접 고쳐서 사용하던 카메라였습니다. 렌즈를 닫고 셔터 소리를 확인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험난했던 고아원 시절, 사진을 찍는 일은 내게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사진을 통해 나는 세상을 바라보고 또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한 회장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낯선 동네에 도착하니 조용하고 고풍스러운 주택가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잘 가꿔진 정원과 낡았지만 위험 있는 한옥이 보였습니다. 내 좁은 원룸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낡은 카메라를 든 손에 땀이 찼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가 울리자 문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 문이 열리고 70대 후반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단정하면서도 기품이 느껴지는 인상이었습니다. 나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01호에 사는 이도윤입니다. 월세 가져왔습니다. 한 회장님은 나를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나는 봉투를 건네고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어 보여드렸습니다. 한 회장님은 내 신분증과 함께 내가 들고 있던 낡은 카메라에 시선을 고정하셨습니다. 그리곤 그분의 얼굴이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차갑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회장님의 표정은 그저 놀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깊은 상실감에 휩싸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괜히 신분증이라도 잘못 건넨 건가 싶어 불안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며 말씀드렸습니다. 월세입니다. 한 달치만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에. 그분의 떨리는 손이 봉투를 받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내 신분증과 카메라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내 그는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추운데 밖에서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은 깔끔했지만 오래된 가구들 사이에서 왠지 모를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벽에는 흑백 사진들이 여러 장 걸려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젊은 남자의 사진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묘하게도 나와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저렇게 될 것 같다는 섬뜩하리만큼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저기, 미안하지만 혹시 옷을 좀 벗어볼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요청에 나는 당황했습니다. 오시라니요.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니 눈빛은 오히려 더 간절해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요, 그게 왜 그러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주 오래전에 헤어진 아이가 하나 있어서요. 한 가지만 확인해 볼 것이 있어서 그래요. 딱 한 번만 부탁할게요. 나는 의심과 혼란 속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빛에서 왠지 모를 절박함이 느껴져 결국 입고 있던 티셔츠를 벗었습니다. 그분은 내 몸을 훑어보더니 이내 왼쪽 겨드랑이 쪽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작은 점 하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안 돼. 어떻게? 그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너무 당황해서 괜찮으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분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소파에 주저앉더니 이내 오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민준아, 정말 민준이구나. 내 이름은 이도윤인데 그분은 왜 민준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25년간 쌓인 그리움이 느껴지는 그분의 목소리에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처음 뵙는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이도윤이에요. 저를 아시는 건가요? 그분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서더니 아까 내가 보았던 젊은 남자의 사진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사람이 너의 아버지다. 그리고 너는 내 손자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자요. 내가 그분의 손자라니요. 나는 25년간 나를 홀로 내버려둔 가족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분이 바로 내 친할아버지라는 말인가요?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를 25년이나 늦게 찾아서 정말 미안하다. 할아버지의 눈물, 어린 고백에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머릿속은 온통 하얘졌습니다. 25년간 나를 낳아준 부모도 키워줄 가족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나를 찾기 위해 25년을 애쓴 할아버지가 계셨다니요. 나는 내가 살고 있던 원룸의 벽지에 붙은 독촉장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저에게 정말 가족이 있었던 건가요? 할아버지는 내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지난 세월의 아픔이 느껴지는 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공부도 잘하고 효성도 지극했지. 그런데 그만 IMF 외환위기 시절에 사업이 크게 흔들렸단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그때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듣는 나는 모든 말씀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책임감이 강해서 모든 걸 자기 탓으로 여겼어. 내가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지. 결국 25년 전 한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단다. 나는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그런 힘든 선택을 하셨다니요. 그리고 내 어머니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한 달 후에 너를 낳았어. 갓난아기인 너를 안고 힘들어했지. 나는 그런 며느리와 너를 보듬어주려 했지만 내 어머니는 나를 원망했어.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게 나 때문이라고. 할아버지의 고백에 나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마음도 할아버지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왜 저를 두고 사라지신 건가요?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어머니와 내가 모두 사라졌어. 처음에는 친정에 간 줄 알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지. 그러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단다. 내 아버지의 생명보험금 5억 원과 회사 비자금 3억 원, 총 8억 원이 인출되었다는 소식을 말이야. 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가 8억 원을 가지고 사라지셨다니요. 그때 알았어.
내 어머니가 너를 데리고 돈과 함께 사라졌다는 것을. 나와는 인연을 끊고 혼자서 너를 키우려 했던 것 같아. 할아버지는 어머니를 찾지 못하셨던 거군요. 그래, 내 어머니는 휴대폰 번호와 주소를 모두 바꾸고 심지어 이름까지 바꿨더구나. 사립탐정까지 고용해서 찾아봤지만 결국 너를 찾을 수 없었지. 그런데 내가 왜 이도윤이라는 이름으로 고아원에서 자랐는지 알게 되었단다. 내 원래 이름은 이민준이었어. 내 아버지가 너를 낳기 전에 지어둔 이름이 민준이었거든. 나는 어릴 적 내 이름이 원래 이민준이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했습니다. 고아원에서도 민준아라고 불리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내 얼굴의 점까지 언급하며 모든 것이 확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25년 동안 묻어두었던 가족의 비극적인 진실 앞에 망연자실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품에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나는 2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아버지의 아픔과 어머니의 절박함을 함께 느끼는 듯했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내 삶의 공백들이 비로소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25년을 헤매다 이제야 서로를 찾은 기적 같은 순간 나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널 지켜줄게.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나도 의지할 가족이 생긴 걸까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밝은 목소리의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저 왔어요. 뭐 하시고 계셨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던 찰나 쇼핑백을 든 50대 여성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20살 후반의 남자와 20살 중반의 여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내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왜 울고 계신 거예요? 할아버지의 눈가에 남아있는 눈물 자국을 본 그 여성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민준이에요. 25년 만에 찾은 내 손자라고요. 그 여성, 즉 재혼한 할아버지의 아내, 김영지 여사는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손자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옆에 있던 한재혁이라는 남자와 지인이라는 여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나를 노려보며 할아버지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을 정말 믿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우연이 있을 수 있냐고요? 얼굴도 민호를 빼다 박았고, 이름도 똑같고, 내 손자가 맞습니다. 나는 그들의 시선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할아버지와 함께 벅찬 감동을 느끼고 있었는데, 마치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재혁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처음부터 할아버지가 집주인인 걸 알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 아니에요. 억울한 마음에 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밀린 월세를 내려고 온 것뿐입니다. 월세요? 그럼 우리 집 세입자였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 할아버지 재산이라도 노리려고 한 거겠죠. 수상하기 짝이 없네요. 그들의 날카로운 말에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를 보호하려 애쓰셨지만 영지 여사 가족의 기세는 꺾일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 저희 말은 정말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혹시 모르니 DNA 검사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나는 더 이상 억울하게 몰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 역시 내가 정말로 할아버지의 손자인지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검사 받겠습니다. 저도 확실히 알고 싶거든요. 재혁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신 있네요. 혹시 미리 준비해 온 건 아니겠죠?
나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겨우 참아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내가 꿈꿔왔던 가족의 품은 이 순간 산산조각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시금 나는 홀로 외톨이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댁을 나서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가족이라는 벅찬 희망을 품었는데 영지 가족의 차가운 시선은 내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좁은 원룸으로 돌아와 누우니 천장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이 떠올라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할아버지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아, 어제 집에서 그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말했지. 미안하다. 할아버지는 널 믿는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위로에 나는 겨우 괜찮다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체혈을 하고 2시간이 지나자 떨리는 마음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내 신원조회 결과와 고아원 선생님의 평가는 이미 전화로 확인했기에 이제 마지막 증거만 남았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들고 우리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혈연 관계가 확실합니다. 99.98% 일치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나도 감격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25년간 나를 억눌렀던 외로움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정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나 기뻐하며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영지 가족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영지 여사와 재혁, 지은이 거실에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들에게 검사 결과지를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봐요. 내 손자가 맞다니까. DNA 검사 결과입니다. 재혁은 결과지를 확인하고는 심술궂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지 여사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고 지은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들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다 모였네. 참, 민준아. 그런데 내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시니? 할아버지의 행복한 질문에 나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나의 표정이 어두워지자 할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는 거니? 나는 힘겹게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충격으로 굳어버리셨습니다. 그분은 어머니를 미워했지만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끼시는 듯했습니다. 재혁은 그 와중에 끼어들어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는데요? 혹시 그 8억 원은 어떻게 됐나요? 나는 가슴이 아팠지만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경화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도박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돈들은 모두 탕진하신 것 같아요. 나의 이야기에 할아버지의 표정은 더욱 슬픔에 잠겼습니다. 영지 가족은 그저 씁쓸하게 혀를 찼습니다. 지은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둔 아들이 믿을 만할까요? 도박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 유전될 수도 있잖아요. 나는 다시금 억울하고 외로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내가 할아버지의 손자라는 사실보다 내가 어떤 어머니의 아들인지에 더 관심을 두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 내뱉은 말에 나는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아픔을 모욕하고 나를 유전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들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참지 못하고 그들의 말을 반박하려 했지만 할아버지가 먼저 나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준이가 무슨 잘못이 있어. 그런 말 하지 마. 할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영지 가족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경멸과 불신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가슴이 답답해져서 차라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거실에 노인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여보세요. 아,
이 형사님. 네, 저예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 나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나에 대한 불리한 정보라도 나온 걸까요? 네, 찾았습니다. 민준이를 찾았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나는 그분이 이 형사님께 내 신원조회를 부탁하셨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어서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럼요. 우리 민준이가 어떤 아이인지 궁금했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할아버지는 나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형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신원조회 결과가 아주 깨끗하다고 하는구나. 전과도 없고 고아원에서도 모범적인 아이였다고 원장 선생님께서 칭찬이 자자하셨다네. 우리 민준이가 역시. 할아버지의 뿌듯한 표정을 보며 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오랜 외로움과 고통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지 여사와 재혁, 지은은 시큰둥한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앞으로를 생각해야 하죠. 갑자기 가족이 늘어난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25년간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갑자기 나타난 애가 모든 걸 가져간다고요. 나는 그들의 이기적인 태도에 실망했습니다. 그때 옆집 박 할머니께서 창문 너머로 우리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김 회장님, 무슨 일이에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데요. 아까 오시는 것 봤는데 좋은 일 있으셨나요? 할아버지는 기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박 할머니. 제 손자를 찾았습니다. 25년 만에 말이죠. 박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나를 자세히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나. 그런데 정말 김 회장님 아드님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특히 눈매가 똑같아요. 박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나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내가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 아시는 듯 했습니다. 저 청년 평소에도 예의 바르고 착해 보였거든요. 항상 인사도 잘하고요. 박 할머니의 말은 나를 향한 영지 가족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영지 여사는 불쾌한 표정으로 박 할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들어가요. 추운데 뭐 하러 밖에서 이야기해요. 나는 이 분위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진실을 말하고 증명해도 그들의 불신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할아버지께 오늘 밤은 집에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준아, 조심히 가거라. 내일 아침에 다시 연락할게. 할아버지의 따뜻한 대응을 뒤로하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와 신원조회로 나의 정체는 밝혀졌지만 진정한 가족이 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싸움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요? DNA 검사 결과와 신원조회까지 완벽하게 내 신원을 증명해 주었지만 영지 가족의 불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시선은 나를 여전히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대로 있다가는 할아버지와 그 가족 사이의 갈등만 더 깊어질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 모임을 가질 테니 꼭 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할아버지 댁을 다시 찾았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영지 가족이 모여 있었고 모두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치 재판을 받으러 온 죄인처럼 그들의 시선에 짓눌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오늘 모인 이유는 민준이를 정식으로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이 아이는 내 손자예요. 핏줄이라고요. 할아버지의 말에 영지 여사가 즉시 반발했습니다. 여보, 그건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에요. 저희가 25년간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갑자기 나타난 아이를 어떻게 가족으로 받아들여요? 재혁과 지은도 거들었습니다. 그들은 내 존재 자체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탐하는 행동이라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나 때문에 할아버지와 가족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저 때문에 가족들이 싸우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재산 같은 건 바라지 않아요.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재혁은 나의 말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말이네요. 그럼 재산 포기 각서라도 써보시죠. 그러면 믿어드릴게요. 나는 너무나 큰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민준이가 재산을 포기해야 해? 당신들 마음속에는 재산밖에 없는 겁니까? 영지 여사는 감정을 폭발시키며 소리쳤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25년간 모신 정성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갑자기 나타난 애한테 모든 걸 다 뺏기라고요. 나는 그들의 이기적인 욕심에 할아버지의 아픔이 얼마나 깊을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아껴주시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만해요. 더 이상 민준이를 괴롭히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완전히 폭발하셨습니다. 재혁은 대들듯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당연한 걱정을 하는 건데요. 당연한 걱정이라고. 핏줄인 손자를 의심하는 게 당연하다고. 내 손자를 인정하지 않을 거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요. 그 말을 듣고 영지 가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지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할아버지께 되물었습니다. 여보,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정말 저희를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5년간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민준이가 온 후로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당신들은 내 재산만 바라봤지 진심으로 날 사랑한 적 없잖아요. 영지 여사는 더 이상 할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재혁과 지은도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할아버지와 나만 남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내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미안하다. 내 때문에 이런 일이. 나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야말로 죄송합니다. 할아버지의 가족을 제가.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 우리 둘이서 새로운 시작을 하자. 나는 너를 믿는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나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영지 가족이 떠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내 평화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의 옆에 앉아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민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이제야 진정한 가족을 찾은 것 같구나.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그날 밤, 나는 할아버지의 집 옆방으로 이사했습니다. 텅 비어있던 방은 할아버지께서 가져다 주신 깨끗한 이불과 베개로 온기를 되찾았습니다. 좁고 낡은 원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따뜻하고 포근한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나의 집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우리 함께 작은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내가 좋아하는 사진을 이용한 사업 말이야. 나는 망설였습니다. 할아버지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사진관은 어떨까? 내 아버지 이름이 민호였는데 민호 사진관이라고 해보면 좋겠네.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딴 사진관이라니요. 할아버지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동네에 아담한 사진관을 열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자금을 대주시고 내가 운영을 맡기로 했습니다. 사진관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아이였는지, 무엇을 좋아했는지, 꿈이 무엇이었는지. 나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아버지의 흔적을 느끼고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그리움을 조금씩 채워나갔습니다. 어느덧 사진관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사진관 안에는 할아버지께서 직접 찍으신 나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손님들에게 사진을 찍어주고 할아버지와 함께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 할머니도 자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보기 좋아요. 할아버지랑 손자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 박 할머니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가족의 사랑을 받아본 적 없었는데 이제야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내게 아버지의 묘소에 가보지 않겠냐고 물으셨습니다. 나는 두려웠지만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처음 보는 아버지의 묘비 앞에서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이에요.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는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호야, 이제야 내 아들을 찾았다. 정말 너를 닮은 착한 아이야. 내가 하늘에서 보고 기뻐할 거다. 묘소를 나서면서 나는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25년간의 아픔과 그리움, 그리고 방황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나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이제는 정말 혼자가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나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25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진정한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은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9번째 장. 사진관에 찾아온 낯선 손님. 사진관을 연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딴 민호 사진관은 동네 주민들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아침 일찍 나오셔서 가게를 쓸고 닦으셨고 나는 정성껏 사람들의 행복한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원망은 희미해졌고 나는 비로소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 냄새 좀 맡아보렴. 오늘 아침에 직접 내린 커피란다. 할아버지께서 건네주신 따뜻한 커피 한 잔에 나는 감사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사진관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창밖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25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우리의 시간은 사랑과 정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따르릉. 맑은 종소리와 함께 낯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한 할머니셨는데 피곤하고 지쳐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사진 찍으러 오셨나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내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셨습니다. 그분의 시선이 내게 머물자 나는 왠지 모를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혹시 이름이 민준이 맞니?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할아버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누구신데 제 손자 이름을 아십니까? 제가 그 아이 어머니 친구예요. 이 사진관은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며칠 전 동네 식당에서 이 사진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민호 사진관이라고 하기에 혹시나 해서 들렀는데 정말이네요. 혹시 할아버지 잠시만 자리를 비켜주실 수 있나요? 민준이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할머니의 눈빛에서 거짓 없는 진실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습니다. 잠시만요. 나는 할아버지를 안심시키고 할머니를 마주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사실 내 어머니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찾아왔어. 내 어머니가 도박에 빠져 8억 원을 탕진하고 너를 버린 것이 아니란다. 할머니의 말에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25년간 굳게 믿어왔던 진실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나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8억 원은 사실
내 어머니가 널 위해서 썼단다. 복수나 도박이 아니라 10번째 장. 어머니가 남긴 슬프고도 진실한 사랑.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돈을 썼다니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께 되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내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나는 할머니께 자리에 앉으시라고 권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사실 내 아버지의 빚 때문에 사채업자에게 협박을 받았단다. 할머니의 말에 할아버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가 진 빚에 대해 알고 계셨지만 그 빚이 이런 비극을 낳았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할머니께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저한테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너무 달라서.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내 어머니는 너를 낳고 혼자서 힘든 시간을 보냈어.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빚을 갚으라는 사채업자들이 찾아왔지. 그들은 내 아버지의 생명보험금 5억 원과 회사 비자금 3억 원을 가져가려고 했단다. 내 어머니는 돈이 없다고 했지만 그들은 갓 태어난 너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 돈을 주지 않으면 너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그 8억 원을 사채업자들에게 넘겨준 것이었나요? 내 어머니는 너를 지키기 위해 결국 그들의 요구를 들어줬어. 내 할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할까도 생각했지만 이미 내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빠진 할아버지를 보며 차마 말할 수 없었다고 하더구나. 게다가 내 할아버지를 더 이상 슬프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 그래서 그 돈을 주고 사라진 거야. 나는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25년 동안 내가 알던 어머니의 모습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왜 돌아가신 건가요? 도박 중독이라고 들었는데요. 내 어머니는 도박을 한 적 없어.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빼앗기고 갈 곳이 없어진 내 어머니는 내 안전을 위해 너를 고아원에 맡기고 혼자서 떠났단다. 너를 찾아오겠다고 했지만 이미 그녀의 삶은 피폐해져 있었지. 밤낮 없이 일해도 돈을 모으기 힘들었고 사채업자들이 그녀를 계속 찾아다녔다고 해. 할머니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너를 보러 오지 못하는 현실에 절망했어. 결국 그 모든 스트레스와 슬픔이 술로 이어졌고 간경화로 돌아가셨단다. 도박 중독에 대한 소문은 아마 사채업자들이 그녀의 평판을 망치기 위해 퍼뜨린 거짓말이었을 거야. 모든 진실을 들은 나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하니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어머니를 원망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분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후회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오해했던 어머니의 진심은 슬픈 운명에 갇힌 채 아무도 모르게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어머니에 대한 오해와 원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나를 버린 줄 알았지만 사실은 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도 깊은 슬픔에 잠겨 계셨습니다. 민준아, 미안하다. 여태까지 내 어머니를 오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조금만 더 곁에서 지켜줬더라면. 아니에요, 할아버지. 어머니는 저와 할아버지 모두를 지키기 위해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제야 나는 어머니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외롭고 힘겨웠을지 가슴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미숙 할머니는 그런 우리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후 오래전 일을 기억해내셨습니다. 내 어머니를 괴롭히던 그 사채업자 말이야. 당시 이름이 김영철이었어. 한쪽 눈썹에 흉터가 있었지. 그때는 돈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다고 들었는데. 김영철.
한쪽 눈썹의 흉터. 나는 그 이름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그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나에게까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장본인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덮어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진실을 밝히고 그자의 죄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자에 대해 아는 것이 더 있나요? 글쎄다. 25년이나 지난 일이라서. 괜찮습니다. 이름만이라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우리는 할머니를 배웅하고 다시 사진관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나의 굳은 표정을 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민준아, 혹시 그 사람을 찾아보려는 거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저는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을 찾아서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아드리고 싶습니다. 그저 돈 때문에 저희 가족의 행복을 빼앗아간 사람에게 벌을 주고 싶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자는 아주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피하고 싶지 않아요. 저를 버린 어머니가 아니라 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나의 단단한 결심을 읽으신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 손자의 어머니인데 할아버지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 그자를 찾는 일은 할아버지에게 맡겨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할아버지의 말씀에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사랑의 흔적을 쫓아 나는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되찾을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12번째 장. 모든 진실이 밝혀진 그 후의 이야기. 할아버지께서는 한때 대기업을 이끌던 분답게 그자의 행적을 찾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할아버지께서는 내게 김영철의 거처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는 과거의 위세를 잃고 작은 지역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늙은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와 함께 그자를 찾아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그를 향해 분노를 터뜨렸지만 막상 그의 앞에 서니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김영철은 한쪽 눈썹에 희미한 흉터가 있었고 과거에 사악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와 함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누구신데 저를 찾아오셨나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5년 전 아버지의 빚 때문에 어머니를 협박하셨던 분이 맞으시죠? 이도윤이라고 합니다. 김영철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25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잘.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8억 원을 당신에게 빼앗긴 후 억울한 누명을 쓴 채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차갑게 진실을 쏟아냈습니다. 김영철은 땀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께서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그의 앞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건 당신이 25년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기록입니다. 내 아들과 며느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인 처벌을 원치 않으면 이 모든 것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앞으로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할아버지의 단호한 말에 김영철은 무릎을 꿇고 울먹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돈 때문에 눈이 멀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라서 저를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용서를 구하는 대신 진심으로 내 어머니의 억울함이 풀렸기를 바랐습니다. 나는 그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돈을 돌려받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25년 동안 당신 때문에 어머니가
도박 중독이라는 오명을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든 진실을 당신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었을 뿐입니다. 모든 진실을 들은 우리는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차 안에서 나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억울함이 드디어 풀렸다는 안도감과 내가 이제야 어머니를 제대로 이해했다는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사진관으로 돌아온 나는 벽에 걸린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 전 젊고 아름다웠던 어머니의 미소는 이제 더 이상 아픈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괜찮아요. 할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예요.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나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모든 그림자가 사라진 내 삶에는 따뜻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관을 운영하며 어머니의 진실을 밝히고 할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가족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25년의 기다림 끝에 얻은 가장 소중한 행복이었습니다. 25년 만에 만난 그들의 얘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는 오디오 드라마 귀마라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